8번 코너를 힘있게 탈출하고 나면 바로 왼쪽으로 이어지는 9번 코너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때 스티어링 휠은 왼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가속하는 양을 조절해서 다음 코너를 대비할 수 있게 우측으로 차량을 붙입니다. 발로 하는 조향이라고도 부르는데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서킷 운전을 즐겨하는 분들께는 꼭 필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잠깐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일정한 속도로 원을 선회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스티어링 휠은 고정된 채로 조향하는 양이 더해지거나 줄어들지 않게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요. 서서히 엑셀을 밟게 되면 차량은 언더스티어 성향을 띠면서 바깥쪽으로 라인이 부풀게 됩니다. 반대로 속도가 줄어들게끔 엑셀을 떼고 있거나 브레이크를 해서 감속을 하면 차량의 라인은 원 안으로 들어오면서 회전 반경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발로 하는 조향법인데 서킷에서 원하는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속하는 양을 조절해서 라인을 부풀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스티어링 휠만을 이용해서 라인을 만들게 되면 차량의 움직임을 한계 상태로 유지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조심스럽게 바깥쪽으로 차량을 붙이면서 가속을 이어가면서요 4단으로 업시프트 해주고요 70m쯤에서 브레이킹을 시작합니다. 이때 코너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브레이킹을 시작하는데 정석적인 아웃인 아웃의 라인이 아닌 인으로 브레이킹을 하면서 안쪽 연석 부근까지 브레이킹 존으로 사용합니다. 제동과 함께 3단으로 다운시프트를 해주고요. 보통의 라인대로 주행을 한다고 하면 코스와 평행을 이룰 수 있게 차를 정렬시켜 제동하고 턴으로 이어 들어가지만 브레이킹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코너링을 필요로 하는 구간까지도 제동 구간으로 사용해서 들어갑니다. 코너링은 크게 3개의 포인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브레이킹, 코너링, 가속입니다. 브레이킹 단계에서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않고 너무 빠르게 코너에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된 코너링과 가속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랩타임에서도 큰 손실이 발생하죠. 물론 라인도 엉망이 돼버리고요. 그런데 9번 코너를 살펴보면요. 가속 구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굳이 가속을 위한 라인을 만들자고 진입 라인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킹을 하면서 최대한 랩타임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9번 코너를 공략합니다. 가속 구간이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가속을 한 뒤에 바로 이어서 다음 코너를 위한 브레이킹을 합니다. 브레이킹 포인트는 연석의 특징을 잘 살피면 쉽게 기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계단식 연석, 이렇게 생긴 연석인데 우측으로 계단식 연석이 끝나는 시점부터 단이 높아지는 평평한 연석이 있습니다. 빨간색의 마지막 계단식 연석을 기점으로 잡고 브레이킹을 하면서 2단으로 다운시프트 하고요. 오른쪽 연석을 따라 주행을 이어갑니다. 10번 코너에서는 많이 하는 실수가 브레이킹이 너무 늦거나 약해서 혹은 트레일 브레이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언더스티어입니다. 라인이 부풀기 시작하면 탈출할 때 가속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정확한 브레이킹 포인트를 찾아서 너무 늦지 않게 제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쪽 연석을 타게 되면 자연스럽게 차가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역뱅크 코너링을 하게 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석에 올라타지 않도록 합니다. 역뱅크 코너링이 되면 될수록 낮은 속도에서도 쉽게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좌우로 연속 코너가 이어지게 되는데 탈출 라인을 너무 와이드하지 않게 쓰면서 탈출을 하고 난 뒤에 미들에서 인으로 파고들면서 소프트 브레이킹과 함께 코너링 속도를 맞추고 연석을 최대한 올라타 라인을 직선화시켜 주행합니다. 다음 턴에서는 가속을 이어가다가 엑셀을 살짝 놓는 타이밍에 3단으로 업시프트를 해주고 가속을 이어갑니다. 연속 핸들링 구간에서의 라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언더스티어가 발생하지 않게 감속을 제대로 한 뒤에 우측에 붙어서 주행하다가 탈출하면서 미들까지만 라인을 쓰고 다시 감속한 후에 안쪽 연석을 확실하게 직선화시켜서 라인을 잡고 마찬가지로 탈출하면서 미들까지 나와서 다시 인으로 들어가 연석을 가로질러 주행하고 가속합니다. 13번 코너에서의 브레이킹은 왼쪽에 있는 포스트를 기준으로 삼고 5m 정도 앞에서 브레이킹을 시작합니다. 소프트하게 브레이킹해서 앞바퀴 하중을 잘 눌러놓고 부드럽게 핸들링해서 우측으로 턴을 하고 난 뒤에 5번째 빨간색 연석을 에이펙스로 맞춰 주행하고 서서히 가속을 시작합니다. 탈출은 미들라인까지만 사용하면서 14번 코너의 연석을 올라타면서 최대한 직선화시킨 라인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연석에 바퀴가 올라갔을 때 엑셀의 양이 많으면 오버스티어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엑셀을 너무 많이 놓게 되면 여기서 생기는 랩타임 손실이 크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 선에서 가속 페달의 양을 감각적으로 잘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코스의 엣지에 도달하면서 4단으로 업시프트를 해주고 나면 이렇게 흙으로 덮인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 보통은 다른 곳들처럼 이렇게
잔디로 뒤덮여 있어야 할 곳이지만 많은 차량들이 주행하면서 엣지까지 아슬아슬하게 쓰다 보니까 저 부분을 밟게 되면서 잔디가 사라지고 흙밭이 되어버린 거죠. 엣지에 도달했을 때 코스아웃하지 않으려고 엑셀 페달을 발에서 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면 그건 13번 코너에서 탈출 라인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탈출 라인을 희생시키고 14번 코너에서 15번 브레이킹 포인트까지 엑셀을 끝까지 전개할 수 있는 라인을 선택하게 되면요, 상당히 높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주행할 수 있어 랩타임에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15번 코너에 이르러서는 연석에서 브레이킹을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조향이 들어간 상태에서 상당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시점에서 브레이킹을 해야 하기도 하고, 연석 안쪽에는 깊게 패인 범프 구간도 있기 때문에 브레이킹을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많은 코너이기도 합니다. 연석 위에서는 가볍게 브레이킹을 하다가 앞바퀴가 아스팔트에 닿는 시점부터 차량을 최대한 정렬시키려 노력하면서 강하게 브레이킹을 이어갑니다. 4단에서 3단, 3단에서 2단까지 다운시프트를 해주고요. 미들에서 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라인을 최대한 와이드하게 쓸 수 있도록 브레이킹을 하고, 연석이 시작되는 지점을 포인트 삼아 턴을 시작합니다. 우측 연석을 따라서 가속해서 올라가면서 3단으로 업시프트를 해주고요. 이때 스티어링 휠이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속 시에 생기는 충격으로 인한 오버스티어를 조금 조심해야만 합니다. 엑셀을 이지오프해서 변속에 대한 충격을 대비하고 바로 이어서 가속을 이어갑니다. 코스를 최대한 와이드하게 쓰면서 가속을 이어가다가 4단까지 업시프트 한 뒤에는 마지막 코너를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차량을 붙이고요. 70m 지점쯤에서 브레이킹을 시작합니다. 브레이킹과 함께 3단으로 다운시프트를 해주고요. 여기에서 턴포인트를 너무 일찍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코너 뒤에는 스트레이트가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속할 수 있는 라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50m 표지판을 지나서 서서히 조향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연석을 향해 다가가다 보면 살짝 범프되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중을 제대로 눌러놓지 못하면 진입 오버스티어가 굉장히 쉽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흰색 연석을 에이펙스로 잡고 트레일 브레이킹과 턴을 끝낸 동시에 차가 미끄러지지 않게 밸런싱에 신경을 씁니다. 마지막 코너는 5번 코너와 반대되는 역뱅크 코너이기 때문에 오버스티어가 굉장히 쉽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서히 가속을 시작하면서 타이어 트랙션을 과감하게 끝까지 끌어내고 두 번째 에이펙스를 지나 오른쪽 엣지까지 가속하면서 4단으로 업시프트 해주고 가속을 이어갑니다. 직선 구간에서 최대한의 가속을 이어가면서 5단까지 업시프트 해주고 나면 한 바퀴의 랩이 완성됩니다.